문법, 의문의 변동. 오늘 이제 의문의 변동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자음 체계하고 모음 체계 배웠죠? 오늘 이제 의문의 변동 갑시다. 복습은 어떻게 하라고요? 복습은 그냥 일주일에 2번 읽기만 하라는 얘기야. 오늘 수업하면 내일 한번 읽어주고 또 수업 전에 한번 읽어주고 누적해서 앞에서 했던 거. 그게 복습이야. 근데 그걸 한번 놓치게 되면 문법 이거 한 의미가 없어져. 문법은 복습을 안 하면 의미가 없어. 자, 의문의 변동 갑시다. 의문의 변동에서 중요한 건 일단 첫 번째, 어떤 의문이. 두 번째, 놓이는 환경에 따라. 세 번째, 다른 의문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이 세 개가 제일 중요해. A, 바뀌기 전 의문. 두 번째, 바뀐 의문. 그 다음 환경.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A가 B로 바뀌었는데 그게 어떤 환경이냐. 이 세 가지만 딱 기억하면 돼. 모든 의문 법칙은 다 이거야. 이것만 기억하면 돼. 뭐뭐가 어떤 환경에서 뭐 앞에 오면 뭐 뒤에 오면 뭐랑 만나면 뭐로 바뀐다. 이거거든. 알겠죠? 이게 의문의 변동입니다. 의문의 변동은 크게 네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교체, 다른 말로 대치라고도 하고요. 두 번째가 탈락, 세 번째 첨가, 그 다음에 축약 이렇게 돼요. 교체는 음절 끝소리 규칙 중요하죠. 그 다음에 비음화, 유음화, 국외음화, 된소리 대기 이런 것들이 있고요. 탈락은 자음근 단수나 리을 탈락, 히읗 탈락, 모음 탈락 중에서 의 탈락과 어 탈락 이렇게요. 리을 탈락하고 히읗 탈락은 자음 탈락이고요. 얘는 두 개는 모음 탈락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 첨가, 새로운 의문이 생기는 거. 니은 첨가도 있고요. 여기에 요즘 선생님이 반모음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했지? 그래서 반모음 첨가 이런 것도 있겠고, 축약은 자음 축약, 모음 축약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우리말은 모음의 개수가 곧 음절의 개수란 말이야. 그래서 모음이 축약된다는 얘기는 음절의 개수가 줄어든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음 축약은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히읗을 만나서 키윽, 티읒, 피읍, 치읒이 되는 거센 소리 대기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교체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교체, 한 의문이 다른 의문으로 말 그대로 교체, 바뀌는 현상입니다. 일단 첫 번째, 음절 끝소리 규칙. 우리 어떻게 배웠죠? 음절 끝소리 규칙. 받침 몇 개로만 발음되는 거야? 7개로만 발음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헛받침과 쌍받침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쌍받침은 쌍기역, 쌍디귿 이런 애들이야. 겹받침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헛받침과 쌍받침. 몇 개로만 발음된다? 7개. 어떻게? 가느다란 물방울 이렇게 배웠죠? 근데 그렇게 외우는 것보다는 좀 다르게 외워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 여기서 기역, 디귿, 비읍 요 세 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바닷가. 어떻게 바닷가가 되냐 이게? 이렇게 바닷가 거꾸로. 얘네들은 무슨 의미인데? 쌍받침. 아니 자음 체계표상에서 우리가 자음 체계했잖아. 기역, 디귿, 비읍. 그러니까 뭐야? 파열음. 막 갖다 터뜨리는 파열음이란 말이야. 그래서 파열음. 받침으로 발음되는 건 파열음 3개. 나머지 4개. 이거 뭐지? 노란 양. 그래. 노란 양 무슨 소리? 비음. 울림소리.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울림소리랑 파열음 3개로만 바뀌는 거야. 근데 왜 그냥 가느다란 물방울 7개로 바뀌는 것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좋냐면 실상 모음은 그대로 써요. 그러니까 자음 다 해서 몇 개였죠? 아니 안 울림소리 몇 개지? 울림소리 4개 빼면 19개에서 4개 빼면 15개지. 15개가 몇 개로 바뀌는 거야? 3개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울림소리는 안 바뀌어. 기역, 디귿, 비음만 아닌 것들이 얘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이 3개를 뭐라고 부르냐면 파열음이지만 얘네 3개를 뭐라고 부르냐? 대표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 봐봐. 여기 나와 있는 기역, 디귿, 비읍 이렇게 나오지? 얘네를 뭐라고 부른다고? 대표음이야. 그래서 쌍기역과 키읔은 뭘로 바뀌고? 기역으로 바뀌고 시옷, 쌍시옷, 지읒, 치읒, 티읒, 히읗은 디귿으로 바뀌고 피읍은 비읍으로 바뀌는 거야. 요게 대표음. 그래서 선생님 학교 다닐 때는 아까 말했던 그 먼 옛날 97년보다 이전이겠지. 그때는 이걸 뭐라고 배웠어? 대표음화라고 했어요. 대표음화 이렇게 음절 끝소리 교체. 그래서 선생님 기억이 명확하진 않죠. 하도 오래돼가지고 선생님 고등학교 1학년 때 문법을 배웠을 거 아니야.
90년도에 배웠는데 90년이죠. 무려 90년 배웠는데 정확하게 기억 안 나지만 선생님 그때는 음절 끝소리 규칙이 2개였던 걸로 기억해요. 음절 끝소리 규칙이 2개였습니다. 대표음화, 자음군 단순화 이 2개였던 걸로 기억해. 물론 확신하진 않아요. 30년 된 거라. 30년도 넘었나? 아무튼 그렇게 된 거라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음절 끝소리 규칙은 대표음으로 바뀌는 것 이걸 음절 끝소리 규칙이라고 해요. 알겠지? 자 그러면 이건 이렇게 보면 되게 쉬운데 음절 끝소리 규칙의 적용 여부가 원래 음절 끝소리가 되려면 받침이 자음으로 끝나야 되잖아. 그래서 자음으로 끝나는 음절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 어떻게 되냐 이거야. 형식 형태소, 모음으로 시작한다라는 말은 어떤 말하고 똑같아요? 초성에 이응이지. 그치? 왜? 이응은 음가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모음으로 시작한다는 얘기는 초성에 음가 없는 이응으로 시작한다는 말하고 똑같아. 형식 형태소는 뭐가 되죠? 조사, 어미, 또 뭐 접사 이런 애들이야. 즉 초성이 이응, 음가 없는 이응으로 시작하는 조사, 어미, 접사가 온다면 음절 끝소리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돼버려? 연음되는 거야. 연음은 음운의 변동에 포함된다 안 된다? 연음은 안 된다. 왜? 초성에 음가 없잖아. 음가는 그 자리는 비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앞말의 받침이 자연스럽게 비어있는 자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음운의 변동은 아니야. 여운 법칙은. 그래서 무릎이라는 자음으로 끝나는 명사에다가 형식 형태소,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왔지? 그러니까 피입이 어떻게 돼? 자연스럽게 연음돼서 무릎에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나타나는 음운 변동은 없다. 연음이니까. 다시 탁, 아야, 탁다라는 자음으로 끝나는 음절에다가 어미, 형식 형태소, 모음을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오죠? 그럼 연결돼서 다가가 됩니다.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높다에다가 이는 뭐예요? 이는 뭘까요? 높다 이는 접사예요. 맞아요. 사동접미 접사입니다. 접사도 뭐에 들어가? 형식 형태소에 들어가죠? 그래서 노피다로 연음되는 거야. 이렇게. 됐죠? 다음. 근데 자음으로 끝나는 음절인 건 맞아. 모음으로 시작하는 건 맞지만 무슨 형태소가 나와? 실질 형태소가 나오지.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나오면 음절 끝소리칙 적용이 안 됐잖아. 이때는 적용이 됩니다. 음절 끝소리칙 적용이 된 상태에서 그 다음 뭐가 일어난다고? 연음이 일어납니다. 겉, 옷이 옷. 단어죠? 실질 형태소죠? 그럼 뭐가 일어나? 음절 끝소리칙 다 일어나죠. 여기도 디귿으로 바뀌고 여기도 디귿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연음돼서 겉, 옷에서 뭐가 돼? 겉옷 이렇게 돼요. 음절 끝소리 적용된 다음에 연음됩니다. 다음 얘도 볼까? 꽃 위죠. 꽃은 음절 끝소리 적용받으면 뭘로 바뀌어요? 디귿으로 바뀌죠. 디귿으로 바뀐 게 뭐가 돼? 연음이 됩니다. 그래서 꽃 위가 됩니다. 얘 됐어요? 됐어? 예.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써봤어요, 선생님이. 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 어떻게 되냐 이거지? 모음으로 시작한다라는 얘기는 음가 없는 이응으로 시작한다라는 뜻이겠고, 그죠? 형식 형태소라는 얘기는 어미, 조사, 접사가 온단 말이야. 그죠? 그럼 어떻게 돼? 음절 끝소리칙 적용이 안 된 상태에서 뒷음절의 첫소리로 발음됩니다. 뒷음절의 첫소리로 발음된다는 우리 뭐라고 불러? 연음이라고 불러요. 자, 예를 들면 부억 단독으로 쓸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단독으로 쓸 때 음절 끝소리 규칙 적용을 받죠? 그래서 대표음이 기억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부억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맞죠? 그럼 어떻게 되고? 부억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 이렇게 돼. 그런데 여기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뭐가 오면? 실질 형태소가 오면 두 가지, 세 가지가 있거든요. 두 가지.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와요. 그럼 실질 형태소는 단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음절 끝소리칙이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뒷음절의 첫소리로 발음됩니다. 이거 뭐야? 연음된다고 했지? 그래서 아까 부억 했죠? 부억. 음절 끝소리 적용됩니다. 안팎의 단어니까. 그 다음에 연음돼서 뭐가 돼요? 부어간이 됩니다. 앞에서 나온 건 여기까지만 나왔어요, 선생님이. 그런데 실제로는 한 가지 경우가 더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뒤에 오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뭐가 올 경우 모음 중에서
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뭐가 올 경우? 실질 형태소가 올 경우예요. 그래서 세 번째가 이렇게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오는 경우야. 이렇게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온단 말이야. 그러면 음절 끝소리치기에 적용이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납니까? 니은 첨가가 일어납니다. 니은 첨가가 일어난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비음화가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야. 봐. 부억이야. 부억 다음에 일이지. 모음으로 시작하는 일이니까 실질 형태소지. 근데 아까처럼 부억 안이 아니라 일이야. 뭐로 시작해? 이 모음으로 시작하지. 그럴 때 뭐가 일어나? 음절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니은 첨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억닐이 되죠. 그러면 니은 앞에 기억이 뭘로 바뀌어? 이응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부억닐이 최종이 됩니다. 물론 이걸 책에서는 이걸 안 써놓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왜 안 써놨냐면 아직 뭐에 대한 걸 안 배웠어. 우리가 니은 첨가도 안 배웠고 아직도 뭐도 안 배웠고 비음화도 안 배웠기 때문에 얘를 빼놓은 거긴 해. 근데 뒤에 가서 니은 첨가 배우고 나서 이걸 다시 할 건데 그래도 그 전에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 그러면 음절 끝소리 규칙과 관련된 건 일단 기본적으로 음절 끝소리 규칙은 자음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온다면 음절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고 바로 연음. 자음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오잖아? 그러면 음절 끝소리 규칙이 일어난 다음에 연음 이렇게. 근데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온다면 어떻게 돼? 음절 끝소리 규칙도 일어나고 뭐도 일어나? 니은 첨가도 일어난다는 얘기야.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비음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이렇게. 자, 여기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됐죠? 요건 한번 적어놓는 게 좋지 않겠냐? 세 번째 거는. 그렇죠? 세 번째 거 하나만 적어놓을게요. 그 근방에다가 적을 때 있으면 근방에다가 한번 적어놓도록 하세요. 세 번째 것만. 좀 더 위로 올려줄까요? 그리고 이제 쓰면서 적어. 음절 끝소리 규칙, 그러니까 음운의 변동 보면 한 단어나 뭐 이렇게 한 파트에서 하나의 음운 현상만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 음운 현상 두 가지, 지금도 여기서 몇 가지야? 하나, 둘, 세 가지가 일어나잖아. 그때 뭘 먼저 적용시킬 거냐?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관건이 될 수 있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일어나는 건 연음. 음운 변동은 아니니까 걔는 연음을 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음운 변동 중에서는 자음과 받침과 관련된 음운 현상이 제일 먼저 일어나요. 즉 음절 끝소리 규칙이라든지 자음근 단순화가 제일 먼저 일어난다고 보는 거야. 연음은 음운의 변동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연음시킬 거 연음시키고 연음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받침 규정, 즉 음절 끝소리 규칙이라든지 자음근 단순화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다음 변동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 내용 이해됐죠? 요거 나중에 니은 첨가 나오면 그때 또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뭐였다고? 음절 끝소리 규칙. 음절 끝소리 규칙 받침 7개는 어떻게 해주는 게 편하다고? 파열음 3개에다가 울림소리 4개. 울림소리는 있는 그대로 받침으로 쓰고 자음들이 파열음 3개로 바뀌는 거야. 이렇게. 자, 다음. 그 다음 나오는 게 비음화가 되겠습니다. 비음화. 비자 무슨 비자? 코비자, 비음. 우리 자음 체계표에서 비음, 코로 발음되는 울림소리 중에 코로 발음되는 거, 코로 폐 속에 있는 공기가 코로 빠져나가서 발음되는 거 3개 있었죠. 뭐 있습니까? 이응, 니응, 미음이죠. 그래서 이거 감기 걸리면 이거 소리 잘 안 나온다고 했잖아. 콧소리 난다고. 콧소리 난다고. 개그맨 중에 콧소리를 제일 잘 내는 개그맨 누구? 했지만 오나미. 그래서 오나미. 이렇게 되죠. 기적의 연결이야. 자, 받침 봐봐. 아까 음운의 변동할 때 3가지 기억하라고 그랬지. 첫 번째가 어떤 음운이 이거잖아. 그래서 받침, 기역, 디귿, 비읍이 얘네 뭘로 바뀌어? 이응, 니은, 미음으로
발음되는 거야. 어떤 환경에서? 어떤 환경에서? 뒤에 오는 비음, 니은, 미음의 영향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어. 왜? 받침이 왜 3개밖에 없어? 왜 3개밖에 없어? 그래, 왜 파이론밖에 없니? 나머지 선은 다 뭘로 바뀌니까? 얘 3개로 바뀌니까, 태평으로 바뀌니까. 그래서 얘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봐. 받침에 안울림 소리가 오잖아? 아까 안울림 소리는 폐 속에 있는 공기를 다 막잖아. 극, 득, 묵 막아버리잖아.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울림 소리로 연결을 못 시켜. 왜? 뒤에 있는 거는 자연스럽게 연결돼야 되잖아. 그래서 앞말이 안울림 소리로 끝나버리잖아. 소리가 거기서 끊겨. 너무 딱딱해. 그래서 자연스럽게 넘기려면 안울림 소리를 뭘로 바꿔줘야 돼? 울림 소리를 바꿔주면 자연스럽게 넘어간단 말이야. 봐봐. 국물이잖아. 국물 끊기잖아. 그래서 기억을 울림 소리로 바꿔주면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 뭐라고? 국물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잖아. 그래서 울림 소리로 바꿔주는 거야. 근데 원래 울림 소리는 바뀔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안울림 소리 중에서 안울림 소리가 뭐 만나면 뒤에 오는 비음, 니은, 미음을 만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음절 끝소리 규칙이라든지 일어나니까 3개밖에 안 남는 거야. 얘네들이 뭐 앞에서? 니은, 미음 앞에서. 그럼 여기서 왜 니은, 울림 소리는 비음은 3개잖아. 니은, 미음, 이응이잖아. 이응은 왜 빠졌어? 그래, 초성에 있는 이응, 음가가 없으니까 이응이 빠지고 니은, 미음인 거야. 그래서 니은, 미음의 영향으로 걔네가 뭘로 바뀌어? 기억은 이응으로, 디귿은 니은으로, 비음은 뭘로 바뀌어? 미음으로 바뀌는 거야. 왜 기억이 이응으로 바뀌죠? 그래, 이거 접근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 그래, 영국의 음, 여린, 입천장 소리. 뭐가 똑같아요? 좀 위치가 똑같은 거야. 그래서 자음 체계표 일자로 쭉 그어버리면 돼요. 그래서 기억은 여린, 입천장 소리고 이응도 여린, 입천장 소리죠. 그래서 얘는 뭐만 바뀌는 거야? 좋은 방법은 뭐하지만 변화하지만 좋은 위치는 변한다 안 변한다? 좋은 위치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네. 이게 비음화야. 비음화 이게 첫 번째 조항이야. 받침, 기역, 디귿, 비읍 앞에 초성 니은, 미음이 오면 기역, 디귿, 비읍이 뭘로 바뀌어? 했지마 오나미로 바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됐죠? 근데 받침 기억 디귿 비읍이 저게 응. 발음 기호 상에서 기억 아니 발음 기호부 상이 아니라 아니 쓸쓸 이렇게 얘 보면 돼. 이렇게 자 여기죠. 뒤에 뭔가 니은 미음이 오죠. 그래서 뭘로 바뀌어? 미음 미음으로 바뀌는 거야. 이렇게 오면 선생님 있잖아. 의문의 변동 중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뭐와 관련된 거라고? 받침과 관련된 거야. 닦는 이제 탁 이거 뭘로 바뀌어? 무슨 현상? 음절 끝소리 지금 바뀌죠? 갑만 자음분 단수랑 일어나지? 이렇게 바뀌니까 결국은 또 기억 비읍이잖아. 그래서 비음화가 일어나는 거야. 내가 저걸 물어보고 싶어.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 딱 얘기해 줬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대표음으로 먼저 바뀌고 또는 음절 끝소리 치기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비음화가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알겠지? 순서는 기본적으로 받침 규정이 가장 먼저 일어납니다. 이렇게.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비음. 뭐가? 리을이. 뭘로 바뀌어요? 니은으로 바뀌는 거야. 니은이 뭘로 바뀌어? 니은으로 바뀌는 거야. 환경이 그럼 어떻게 되냐? 환경이 뭐냐? 요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책이 일관성이 없네. 선생님 했지만 원래는 어떻게 해주는 게 좋아? 얘처럼 하면 좋겠지. 리을이 비음, 미음, 이응 뒤에서 뭘로 바뀌는 거? 리을로 바뀌는 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자 봐요. 비음, 미음, 이응 뒤에 리을이 뭘로 바뀌어? 니은으로 바뀌는 거야. 요 말은 자 보세요. 남루, 종로, 강릉, 쌍용이잖아. 미음, 이응 뒤에 리을이 뭘로 바뀌어? 니은으로 바뀌는 거야. 얘도 비음하죠. 왜? 니은이 비음이니까. 그래서 남, 누, 종, 노, 강, 능, 쌍, 용 이렇게 되는 거야. 요거 다음 세 번째 받침 기역, 비읍, 뒤 뭐
리을을 만나면 이렇게 되거든요. 요건 옆에다 쓸게요. 요건 좀 특이한 경우예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 잡아. 여기 봐, 이렇게 돼. 기역, 비읍, 뭐가 만나요? 리을이 만나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봐봐. 여기에 비음 있니 없니? 세 개 중에. 비음이 있어 없어? 한 개도 없지? 얘네가 싹 다 비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기역은 뭘로 바뀌고 이응으로 바뀌고 비읍 뭘로 바뀌고 미음으로 바뀌고 리을은 뭘로 바뀌고 니은으로 바뀝니다. 그럼 비음화가 몇 번 일어난다고 보는 거야? 2번 일어난다고 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먼저 볼게요. 최종적인 것만 먼저 볼게. 리을이 뭘로 바뀌었니? 니은으로 바뀌었지? 이때 한 번. 또 기억이 뭘로 바뀌었니? 이응으로 바뀌었지? 이때 한 번. 비음화가 2번 일어납니다. 그럴 때는 예문 하나 정도만, 협력, 예문 하나 정도만 기억하면 돼. 그럼 첫 번째, 리을이 뭘로 바뀌었고, 니은으로 바뀌었고, 비읍이 뭘로 바뀌었고, 미음으로 바뀌었고, 이렇게. 그럼 얘는 비음화가 몇 번 일어난다고? 비음화가 2번 바뀌는 거예요. 비음화가 2번 바뀝니다. 지원 이해됐어? 이렇게. 그래서 비음화는 이렇게 세 가지가 됩니다. 여기 세 가지가 돼요. 첫 번째, 받침, 기역, 디귿, 비읍이 니음의 영향을 받아서 이응, 니은, 미음이 되는 경우. 또 받침, 이응, 미음 뒤에 리을이 뭘로 바뀌어? 니은으로 바뀌는 거. 그 다음 받침, 기역, 비읍 뒤에 리을이 뭘로 바뀌어? 2번 일어나는 거야. 여기 해당하는 거 더 잘 나오는 거 하나 더 있어요. 조선의 독립이요. 이렇게 되면 뭐가 돼? 얘도 독립 먼저 된 다음에 뭐가 되고 독립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비음화가 몇 번? 2번. 이렇게. 됐습니까? 요게 비음화입니다. 비음화의 조항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비음화 표준 발음법 조항이죠. 됐습니까? 요게 무슨 규칙, 무슨 법칙, 비음화. 여기 있죠. 음절 끝으로 규칙했고 뭐 했어요? 비음화 했죠. 자, 하나만 더 하고 갈게요. 오늘 유마.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그건 오늘 아니죠? 어? 자, 유마. 유자 무슨 유자? 흐를 유자. 유음에 해당하는 게 뭐 있었지? 폐 속에 있는 공기가 혀 양옆으로 흐르면서 나온 소리. 리을이 있었지. 유마는 간단해. 리을이 아니라가 리을로 바뀌는 거지. 그러면 얘네들은 리을의 앞뒤야. 리을의 앞뒤에서 니은이 뭘로 바뀌어? 니을로 바뀌는 거야. 니은이 니을로 바뀌는 거고 얘가 환경이 되는 거지. 환경.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도식으로 이렇게 돼요. 니은과 리을이 만나거나 니은과 니은이 만나잖아. 그럼 다 뭐가 되는 거야? 니은 리을 리을이 되는 거야. 이게 무슨 화? 유마. 유마는 니은하고 리을이 만나요. 뭐가 돼야 돼요? 다 리을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 발음 잘못하고 있죠. 설릉이 강남역 옆에 있잖아요. 설릉. 근데 선생님은 발음할 때 설릉역이라고 안 하거든요. 뭐라고요? 나도 선릉이라고 해요. 근데 설릉이 맞습니다. 찰나, 한라산, 달나라, 물난리, 달른 이렇게 돼 있죠. 얘도 마찬가지야. 히읗 탈락이 먼저 일어나요. 그래서 달른이 돼요. 그 다음에 뭐가 돼? 달른이 되는 거죠. 한른도 되죠. 한른 얘도 자음군 단순화 됩니다. 그래서 티읕이 날아가요. 히읗만 남아요. 그래서 리을이 돼서 한른이 되는 거죠. 달나라, 한라산 이렇게 되는 거죠. 물난리 몇 번 일어납니까? 2번 일어납니다. 리을 그래서 물난리 물난리 이렇게 되죠. 그래서 유마가 2번 일어나는 게 리음합니다. 그러면 니은하고 리을이 만나면 둘 다 뭘로 바뀐다고? 리을로 바뀌는 거야.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 뭐예요 이거? 상결례? 서로 결례를 했나요? 양쪽에서? 상결례? 이거는 뭘로 발음합니까? 상견례로 발음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로 발음한다고? 상견례가 돼요. 그럼 얘는 봐라. 얘는 리을이 뭘로 바뀌었어? 니은으로 바뀌었지. 그럼 얘는 비음화라고 봐야 될까? 얘는 비음화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 비음화라고 보지 않냐면 우리 배웠던 비음화의 규정이 얘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근데 니은하고 리을이 만나면 무조건 뭘로 바뀐다고 선생님이? 리을 리을로 바뀐다고 했지. 얘는 예외. 그래서 얘 정식 명칭은 유음화가 아니라 비음화가 아니라 유음화의 예외라고 합니다. 유음화의 예외예요. 얘는. 그러면 얘네만 있는 거 아니겠죠? 여기 짜란 짜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다음과 같은 단어들은 리을을 뭘로 발음합니까? 니은으로 발음합니다. 생각보다 예외가 많죠. 의결란이 아니라 의견난, 임질란이 아니라 임질란이 아니라 임진난, 생산량이 아니라 생산량, 상견례, 입원론, 뭐 이원론, 동원령, 횡단로, 결단력 이렇게 돼요. 다 외워야 돼요? 아니요, 외울 필요 없습니다. 공통점을 찾아봅시다. 공통점 뭡니까? 그렇죠. 몇 음절? 3음절. 근데 위에도 있었잖아, 3음절. 그냥 3음절 말고 하나 더 추가합시다. 한자가. 한자어. 네. 3음절 한자어의 경우 유음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일어난다? 유음화의 예외가 일어난다라는 것이겠죠. 그럼 리을을 리을. 얘는 이제 3음절인 경우에 니은과 리을이 만나거나 리을과 니은이 만나잖아요. 그럼 뭐가 된다고? 니은 니은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얘는 비음화에 포함시키지 않고요. 조항 자체가 유음화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뭐가 돼? 예외 조항이 된다.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구개음화는 다음 시간에 하고요. 다음 시간에 보고요. 하나만 더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하나만 더 해보도록 조금만 더 해볼게요. 우리가 비음화랑 유음화를 합쳐서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비음화랑 유음화를 합쳐서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해요? 얘는 자음이 서로 같거나 비슷해졌다 해서 동화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얘는 무슨 동화? 그래요. 자음 동화라고 합니다. 자음 동화인데 자음 동화는 방향에 따라서 자음 동화는 방향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되면 뭐와 뭐가 나옵니까? 첫 번째가 순행, 역순행. 역순행 아니라 역행.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상후. 방향에 따라서. 또는 정도에 따라서는 뭐로 나눌까요? 완전 똑같이 되는 걸 완전, 비슷하게 되는 걸 뭐가 돼요? 불완전. 이렇게 되는 거야. 순행은 화살표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앞에가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바뀌는 거야? 뒤에 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얘는 뒷의문이 변화하는 것이고요. 역행은 뒤에 거에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바뀌어? 앞 의문이 변화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상호는 뭐가 돼요? 둘 다. 그렇죠. 둘 모두 뭐가 돼? 변화가 되죠. 아까 뭐 있었습니까? 독립. 뭐가 된다고? 독립. 앞뒤가 다 바뀌었잖아. 이렇게. 그러면 순서 역행 뭐 있었죠? 한번 만들어봐. 앞에 변하는 거죠. 앞에 거 바뀌는 거. 이런 것들이잖아. 한 번에 안 바뀌지만 첫눈 어떻게 되죠? 첫눈. 그다음 어떻게 돼요? 첫눈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밤물 마찬가지고. 뒤에 거 바뀌는 거 뭐 있어요? 우리가 비음화했으니까 비음화해서 한번 해보자. 아니지. 뒷의문이 바뀌는 거. 비음화해서 해보자고. 비음화해서. 뒤에 거 바뀌는 거. 뒤에 거 바뀌는 거 아까 했잖아. 받침이 아이씨. 종로 뭐가 돼?
종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봐라. 얘네들은 이응하고 니으니까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불완전. 얘는 어때? 니은이는 똑같지? 완전. 얘도 불완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정식 명칭은 얘는 뭐가 되겠니? 불완전 순행동화. 얘는 완전 역행동화. 얘는 불완전 상호동화. 이렇게 되는 거야. 저 시험에 나와요. 네. 나오니까 정리했죠. 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같은 경우는 유만은 다 완전이죠. 나오죠. 아, 야, 이거 뭐가 어려워. 순행이냐, 역행이냐, 상화라고 있는 저거? 맨 상화? 상화는 뭐야? 상호. 이렇게. 이거 그냥 유추할 수 있는 거 아, 유추할 수 있는데, 유추를 하더라도 이 말의 의미를 알고 있으면 좋잖아. 아니에요? 지금 당장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해해. 그리고 반복해서 나오면 실제 시험에서 순행이냐, 역행이냐, 상호냐, 완전이냐, 불완전 나왔을 때 얘가 뭐 하면 돼?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돼. 그래서 한 번 쳐다보고 간 사람하고 생판 모르고 간 사람하고 이걸 어떻게 알겠냐. 알겠죠? 이렇게. 요게 이제 어디까지 해당해요? 유마에 해당합니다. 근데 국외음화도 여기만 나와 있는 내용은 요거밖에 안 되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국외음화는 시험에 나오는 것까지 하면 요거는 공시적 국외음화거든요. 근데 통시적 국외음화도 존재해요. 따로.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것까지 하려면 시간을 조금 잡아 먹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 거 뭐 했어요? 음절끝 처리기치, 비음화, 유음화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복습. 최소한 2번은 읽으세요. 알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